만들게 되는 그림을 보시면 요거를 그릴 계획이에요. 바로 얘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우리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작업에 대해서의 무엇을 어떻게 하자에 대한 여러분들 그 길잡이랄 수가 있는데, 일러스트가 제일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기능으로 이 모양을 낼 것이냐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의 기획을 할 줄 아시면은 그림은 그리기 쉬워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딱 모양 보니까 어느 도형에서 어디를 파내기하고 누구를 돌려주고 누굴 복사하냐, 이러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의 바깥쪽에 이 원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원은 도넛 모양에서의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일자로, 여기 일자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요. 그쵸? 자, 이 그림 만들어 볼까요? 저희랑 같이요. 자, 얘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그림은 정원부터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원형 툴을 가지고서 정원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쉬프트 그 다음 저는 단축키 V 눌러 주어서 이 원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 복사할 거예요. 무슨 키로요? Alt 누른 상태에 끌기. 그리고 살짝 정배율 축소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키 이용하시면 될까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축소. 두 개의 여러분들 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작은 원을 좀 다른 면색을 넣어 줄게요. 그런 다음 얘를 정 가운데 놨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큰 원과 작은 원 두 개를 스쳐도 선택된다 있었습니다. 스치듯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두 개의 그림을 정렬 넣어 볼게요. 온라인 메뉴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정렬 넣겠습니다. 그럼 정가운데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옅은 색초로 해서 앞에 있는 진한 색을 파내기 해버리면 도넛 모양이 나오겠죠. 두 개의 그림을 선택해 주어서 오른쪽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파내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 두 번째에 있는 서브트랙트의 파내기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내주고요. 여기 이렇게 길을 내주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쉽게 왼쪽에 도형 툴 중에서의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각형 툴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얇은 사각형 한 개를 만드시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가로의 모양이 또 있으면 되겠죠. 이거 한 개를 복사합시다. 무슨 키로요? Alt 키로요. 그럼 돌리면 되겠죠. 회전시켜 볼까요? 끝쪽에 와주어서. 하지만 정확히 돌리는 것은 무슨 키 이용하시라고요? Shift. 정확히 90도 돌리면 되겠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여러분들 선 형태의 면을요, 색깔을 조금만 달리 해 볼게요. 그림 위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선 형태의 면이 정 가운데 원과 맞아 떨어져 할 것입니다. 하면 원과 두 개의 선 형태의 면을 다 선택해 주시고서 정렬을 먼저 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패널에 온라인 이용해 주어서 누구 이용하면 될까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누르시면은 정확히 가운데에 배치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었던 이 그림에서 위에 있던 이 두 가지 막대기를 파내기를 할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가셔서 아래에서 윗그림 파내기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하면 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던 테두리에 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바로 뭐냐? 얘를 그릴 계획이에요. 요 녀석을 그림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몇 개 있나요? 2개, 3개, 4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도 한 개 만든 다음에 얘 90도씩 회전 복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림을 처음부터 그릴 때에 45도 누워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처음에는 똑바로 있는 그림을 그려줬다가 이렇게 하나 복사, 여기 복사, 여기 복사한 다음에 4개의 그림을 모두 선택해 주어서 45도를 돌려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이 그림은 어떤 모양입니까? 모양 잘 보시면 방금 그려봤던 나선형 중에서의 일부이시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나선형 그림에서의 일부를 가지고 왔던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한쪽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모양의 그림인 것이냐? 다른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왼쪽에 라인 툴이라고 하는 선 툴 중에서의 위에 세 번째 스피럴 나선형 툴을 말합니다. 나선형 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찍 그림을 그려볼게요. 테두리에 선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두께를 주시고요. 두께는 잠시 뒤에 바꿀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나선이 다 필요할까요? 아니,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뭐 어떻게 잘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얘를 씁니다. 여러분 단축키 A, A는 뭐죠? 직접 선택 툴. 왜 얘를 골라왔느냐? 직접 선택 툴에 의해 주어서 여기 보시면 앵커점 보이시나요? 있죠? 이 앵커점을 만약에 삭제해버리면요, 그 앞전에 있던 앵커점에서 얘가 지워지니까 이 선도 사라질 거예요. 즉, 이 앵커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델리트로 지워볼까요? 델리트 버튼 콩. 그러면 그 앞전 앵커까지의 패스 사라지죠. 여기에 앵커점도 지워볼까요? 콩. 여기에 앵커점도 지워볼까요? 콩. 얘도 콩. 얘도 콩. 남아있는 요 그림을 단축키 V 눌러보세요. 이 선 전체가 선택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똑바로 세워볼게요. Shift 키를 눌러서 전 세웠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의 이 선을 잘 보시면 보세요. 앵커점이 어디에 있나 현재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저는 어중간하게 여기까지만 지금 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앵커점이 지금 여기 있답니다. 한 개 지금 여기 있답니다. 난 여기까지만 잘라버리고 싶은데 못 자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앵커점이 하나 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쵸? 없었던 앵커점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어디에 가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펜 툴 있는 곳에 위에 두 번째 영어로 써 있어요. add 추가하세요. 무엇을요? 앵커 포인트를요. 앵커 포인트점을 추가할 수 있는 펜 툴 왼쪽에 더하기 표시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없었던 앵커점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delete 앵커 포인트, 앵커점을 삭제해주는 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모양의 add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자르고 싶었던 장소에다가 패스죠. 여기 있는 장소에다가 뭐합니까? 쿡 누르면 앵커점 한 개가 추가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뭐하면 될까요? 여기에 앵커점을 없애버리면 여기에 패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 뜻이죠. A 눌러서 직접 선택 툴 누르신 다음에 요 앵커만 잡고 델리트.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대칭축 얘를 중심으로 대칭 복사를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그림을 선택은 누굽니까? V 전체 개체 선택 툴을 누르신 다음에 이 그림 전체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 왼쪽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대칭 툴 리플렉트를 이용해서 누구를 여기 어딘가의 중심축을 이용해서 세로 중심으로 복사할 것입니다. Alt를 누른 상태 여기 어딘가를 클릭. 세로 중심이니까 버티컬 맞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프리뷰를 넣었다 뺐다 해보세요. 이 모양을 이렇게 복사한대요. 맞는 거죠. 카피 한 다음에 복사된 요 그림을 슬금슬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연결 지어 놓으세요. 자, 연결 지어 놓으시고, 잠시만. 여기에서 지금 잘라낸 데가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쉽게 좀 잘랐죠.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추가할 것을 그런 다음에 이를 잘라고 선택은 내가 하신 다음에 여기에 요걸 하시면 눌러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그렇죠? 대칭 툴을 선택해 놓으시고 일단 이 상태가 아니면 전체 선택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 선택 안 된다. 이걸로 전체 선택해 주시고 한여기가 돼요. 네, 아까는 이 상태였어요. 누군가 앵커가 선택된 상태였어요. 지금은 전체를 지원하신 상태에서 전체를 누르시면 네. 눌러서 대칭을 누르신 다음에 어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틀 그 다음에 컷 프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지금 선택을 누르세요. 여기 중에서 이 앵커 중에 요걸 앵커를 지금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왜 그런지 설명해요. 점수 선택했죠. 선택하세요. 바로 누르겠죠. 하신 다음에 어디 누르셨어요? 거기를 휴가를 눌러주세요. 비누르시고 여기 앵커나 배를 선택하셨죠. 아까는 앵커를 누르셨잖아요. 그럼 패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개체 전체인데 일부의 앵커만 일부의 패스를 중심축으로 됩니다. 중심을 추가 두면 그게 겹치는 건가요? 그렇죠. 선택은 계속 카피를 누르시면 됩니다. 완성이 있습니까? 겹치기 된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기만 하실래요? 자, 여러분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의 제 그림은요 면인 상태예요, 선인 상태예요? 선이에요. 선인 상태에서 여기는요 뭐 할 겁니까? 얘하고 얘를 잘라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잘라내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뭐 했었지 아까요? 조각내기 했잖아요. 눌러보겠습니다. 빡! 아무것도 안 된대요.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Please select one. 즉 무언가 한 개를 선택하던가 or 또는 여기에 면으로 되어져 있는 패스의 면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라 말 뜻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상태 보시면 어떻습니까? 면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선인 거예요. 선은 패스의 중심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초록색은요 눈에만 보일 뿐이지 인식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했었어요? 이 그림의 선 두께만큼인 것을 면으로 만든 작업만 더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object. 개체란 뜻이죠? 그래서 어딜까요? expand appearance인데 활성화 안 될 때는 expand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expand를 눌러주어서 화면상에 뜨는 창이 있겠죠? OK를 누르세요. 빡! 그러면 선이 뭐가 됐어요? 면이 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면을 다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의 디바이드, 조각내기, 나누기입니다. 누르시면 조각 났는데요. 조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각이 나고 난 다음에 그룹이 되어 있거든요. 그룹을 해제하셔야 돼요. 무슨 키죠? 컨트롤 쉬프트 G.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언그룹 보이실 거예요. 를 해놓으시면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선택을 해제했다가 하나씩 선택해 보시면요,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잘리는 것은 버려버리시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인 것은 한 개를 합쳐야죠. 세 개의 그림 선택해 주어서 패스파인더에서의 머지, 합치기입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요 그림을 적당히 갖고 올라갑시다. 전 좀 너무 크죠, 그림이요? 적당한 사이즈 줄일게요. 이렇게 놔주시고,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끝나야 돼요. 자, 일단 바깥쪽의 원과 이 그림은 가운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왼쪽 오른쪽에 두 개의 그림을 선택하시고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 와줘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이용하시면 정확히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그림이 누군가의 중심축을 이용해 주어서 90도씩 복사가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 90도를 엄한 데에 찍으면 정확히 돌아가지 않겠죠. 그쵸? 자, 이때도 포토샵과 마찬가지의 설명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금자 기억하시나요? 눈금자? 컨트롤 누구 키였죠? 눈금자의 영어가 바로 뭐죠? 룰러. 룰러의 글자였던 R 딱 와서 컨트롤 R 눌러보세요. 위쪽과 왼쪽에 뭐 생겼습니까? 눈금자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바깥쪽에 있는 원을 꽁 클릭해 보세요. 얘의 중심축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이는 분도 있을걸요, 아마요? 그쵸? 보이는 분들은요, 여기가 중심이었다라고 해주어서 안내선으로 끌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위에서 아래로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 생겼을 거예요. 이 중심을 이용해서 이 그림도 이 중심축으로 90도씩 복선되지 않겠습니까? 중심축 만들었나요? 그쵸? 두 번째 방법,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축을요 사라지게 해볼게요. 자, 눈에 본다 안 본다, 눈에 본다, 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뷰. 메뉴 위로 가시면요 뷰라는 메뉴 있을 거예요. 웬 보기예요, 보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보기인데, 보기 메뉴 안에서 하단부 아래쪽에 오시면 가이드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이드스가 뭡니까? 안내선이에요. 지금 우리 만들었던 안내선. 눈금자에서부터 끌어갖고 왔던 안내선인 겁니다. 나는 그 안내선을 어떻게 할까요? 하이드, 숨기겠습니다. 누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안내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안내선을 썼을 때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포토샵 때에 뒤에 격자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격자? 그쵸? 격자 봤을 때는 축키 기억하십니까? 컨트롤 쌍따옴표, 엔터키 왼쪽에 있는 쌍따옴표인 거예요.
한간 뒤에 격자 막 들어오죠. 그 격자 중에서 임의의 한 곳을 이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 왼쪽 아래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맞췄어요. 다음에 위아래에 가운데 맞췄습니다. 격자에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 가운데 맞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격자를 이용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했을까요? 이 개체가 누군가를 중심으로 회전복사되어야 할 것인데 그 복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맞춘 거란 말입니다. 그쵸? 맞춰놨다면 이 그림이죠. 이 전통문양 그림만 선택해 주어서 왼쪽에 회전복사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축 저는 여기죠. 지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빡 한 다음에 90도씩 복사할래요. 카피. 나머지 컨트롤 DD. 자, 여기에서의 개체 선택 4개를 개체 선택을 해주셔서요. 이 4개, 하나, 둘, 셋, 4개절을 한 번에 돌리겠죠. 45도로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됐죠? 자, 여기까지 완성. 이제 마지막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제가 혼자 할 겁니다. 혼자 그건 잘 보시고서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성하지 말고 충분히 보세요. 안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은 저희가 어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지 물방울의 모양이 좀 통통할 뿐이죠. 그쵸? 물방울 모양 보시면은 아랫 뾰족, 위엔 둥글, 하나, 둘, 셋, 4개가 여러분들 90도로 복사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하지 말고 충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형 툴을 이용할 겁니다. 원형 툴 해서 타원은 어제는 이랬지만 지금은 좀 통통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하단 아래쪽에 앵커점 요겁니다. 앵커점을 골라올 거고요. 이 앵커점에서의 지금 내용이 어떻죠? 곡선이에요. 직선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 이용하자? 펜 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 툴. 얘는 앵커의 성질을 전환하기 위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곡선 성질의 앵커를 직선으로 눌러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방울의 모양은 아래는 좀 갸름 위에는 통통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앵커 잡아줍니다. 직접 툴로 이용해 주어서 위에는 좀 통통하게 해주고 아래는 조금 갸름하게. 얘도 왼쪽 잡아주어서 아래는 갸름 위에는 좀 통통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어디로 가져올까요? 여기로 가지고 와서 사이즈 맞춰주시고요. 작아야겠네요. 한 다음에 얘 그림 또한도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를 좀 중심으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좀 더 내려와야겠네요. 해서 그림 선택 먼저 왼쪽에 회전 복사 툴 로테이트 툴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90도씩 복사할게요. 90도에 카피 나머지 컨트롤 DD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고 마지막은 전체를 잡아서 그룹 그래야 하나처럼 묶여 다니는 거죠. 이렇게요. 그쵸? 자, 여기까지의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오렌지 귤모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획을 하면 될까 생각해 볼게요. 바깥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주황색의 껍데기 선 보이시죠?
안쪽에 노란 선 보이시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한 개의 노란 면에 테두리가 주황색이었으면 되었을 거예요. 그 안쪽에 하얀색 보이십니까? 흰색의 동그라미를 안쪽에 놔뒀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 끝난 거예요. 얘까지를 제 혼자 해볼 것인데요. 자, 보시면 원형 한 가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 그림을 그렸고요. 면 색깔을 가져오기 위해서의 면색은 노란색 계열 가져올 거고요. 테두리 색깔은 오렌지의 색깔을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너무 얇죠? 얇아서 오른쪽에 스트로크에 가준다면 테두리 두께를 바꿀 수 있었겠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을 만들 거예요. 원을 만들었는데 이 원은 면 색깔이 뭘까요? 흰색을 가질 것이고요. 테두리가 없는 색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 색깔은 흰색, 테두리가 없는 거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선택해 주셔서 얼라인 정렬에 온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 해서 선택을 뿅 넣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하얀색 원이 너무 큽니다. 작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잡아서 가운데 이런 식이면 되겠죠. 같이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 세 개의 그림을 컨트롤 G로 꾸고 난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얘 할 겁니다. 여기 안쪽에 과육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과육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그라미 원형에서 여기 하나, 여기에 둘, 여기 세 개 선이 파여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하나 더 있구나 여기요. 자, 요거 하나의 선을요 몇 도 복사한 것일까요? 45도, 45도, 45도 복사한 것이겠죠. 그쵸? 자, 이제 제가 요 세형을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운영하다 보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는 그림 위에다가 또 하나의 주황색의 과육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데 자꾸만 여기에 있는 그림을 만든 다음에 얘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원 한 가지 만들 겁니다. 여기에 주황색 과육이 들어올 자리예요. 그래서 면색을 주황색을 넣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선을 넣었었을 때에 이 선이 들어와서 얘를 안쪽을 선택하고 이막 선택하기 위해서 끌기 하라면서 끌기를 이렇게 해요. 한데 이 선만 잡기도 힘들고 얘만 잡기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거랑 선 잡기 위해서였는데 자꾸만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얘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 먼저 원형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분 한 개 만들 것인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라인 2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하나를 길게 만듭니다. 라인 2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쉽게 직사각형 네모로 해보겠습니다. 네모 사각형 툴을 이용해 주어서 얇게 네모한 게 만들어 보세요. 색상은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요. 선은 이 선분 같은 것이 45도씩 복사가 돼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놓으시고, 선 같은 걸 선택해 놓으시고, 왼쪽에 누굽니까? 회전 복사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중앙 보이시죠? 중앙을 Alt로 콩. 몇 도를 복사합니까? 45도를 카피합니다. 하나 카피했다면 컨트롤 D 만들어서 얘네들 전부 다를 가운데를 잡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얼라인에 들어와 주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입니다. 됐죠 이제?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가운데 주황색과 여기에 선 형태의 면들을요 동시에 선택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에요. 좀 세밀하고 정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전 바닥을 눌러서 해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택에 필요 없는 게 있었어요.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얘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까 그룹 묶었죠. 얘를 선택하시면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이 동시에 선택됩니다. 왜요? 그룹으로 묶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누굴 누르느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2. 그 누군가 하면 오브젝트 메뉴 안에 가시면요.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숫자 2번이에요. 여러분 락 뜻이 뭐죠? 잠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컨트롤 숫자 2번에 락을 눌러버리면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현재 작업에 편리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꾸만 뒷배경에 있었던 이 그림이 앞에 있는 그림 선택하면 자꾸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 선택되지 말라고 잠궈버린 겁니다. 잠궈버리니까 선택이 더 쉬우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맞죠? 뭐 이 상태에서 전체를 본 다음에 동그라미 면에서 얘네들 선의 면들을 파내기 해볼까요? 어디 이용하시겠습니까? 패스파인더에서의 아래에서 위에 그림 파내기 뿅. 파졌나요? 파였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이제 파내기 되고 난 다음에 끝선들을 부드럽게 동글동글 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끝선에 구석된 곳을 동그랗게 만듭시다 는 어디에 있었죠? 잘 기억하세요. 이펙트 에서의 스타일라이즈,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누굴까요? 라운드 코너스 기억나시죠? 구석진 부분을 둥글게 합시다. 라운드 코너스입니다. 근데 다 잘 안 될 거예요. 한 담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 기본 3.528 돼 있네요. 프리뷰 눌러볼까요? 어머, 이게 웬걸? 끝선이 둥근 것은 보이지만 직선된 것도 있어요. 그쵸? 캔슬.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자, 현재 우리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요 앵커 한번 보세요. 이 앵커. 이 앵커는 직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앵커는 직선과 또 직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앵커는 라운드 코너스 명령 주었을 때의 정상적인 둥금이 됐어요. 자, 여기에 앵커는 한쪽은 직선이에요. 한쪽은 둥근 곡선입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앵커와 이 앵커는 직선의 형태를 둥글게 해주기 위해 썼던 라운드 코너스 명령이 반밖에 안 된 겁니다. 너 여기 직선이었지? 둥글게 할게. 근데 얘는 둥글었었네? 직선으로 갈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직선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직선 너 좋아 둥글게 해줄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뭡니까? 이미 둥근 거예요. 반대로 간다면서요. 직선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현재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재에서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 명령을 줘버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다시 할게요. 아까 3.5였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다가 뭘로 주냐면요, 앵커점 한 개를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왼쪽에 있었던 펜 툴에서의 앵커를 추가합니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다 앵커를 추가할 건데 정확하게 가운데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힘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운데 앵커와 앵커 사이 가운데다가 찍어주는 명령 한 가지로 소개할 겁니다. 자, 상단 메뉴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요 중간쯤에 패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패스에 가시면요 이게 또 하나 있어요. add anchor point. 아까의 add anchor point는요 내가 선택한 지점만 추가한다고요. 얘는 뭐냐, 모든 앵커의 가운데 2분의 1쯤에 내가 몽땅 다 추가합니다 이 말 뜻인 거예요. 눌러보세요. add anchor point입니다. 눌러보시면 모든 앵커점 가운데 다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을걸요? 여기도 있을걸요? 얘도 있을걸요? 얘도 있을걸요? 얘도 있을걸요? 그쵸? 다 추가됐을 거예요. 추가 안 되시고 있습니까? 선택하시고 패스에 해야 되니까 되지. 엄청 많이 되셨네요 지금. 그렇지. 앵커점 보려면 직접 누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잠깐 아직 멈춰 계세요. 제가 라운드 코너스 해볼게요.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 3.5 정도를 해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쵸? 한데 조금 아쉬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라운드 코너스를요. 자, 이 상태에서 라운드 코너스, 이 상태에서 앵커점을 한 번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add anchor point 하시면 두 배만 해줘, 두 배가. 자, 이 상태에서 라운드 코너스를 늘려보겠습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 하시면요 수치를 넣어줌에 따라서 좀 찌그러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3만 넣어볼게요. 프리뷰 빵. 저는 3 넣어주니까 딱 좋아요. 오케이. 어때요? 둥글둥글둥글 잘 나오고 있죠.